펜타 에스터는 일반적으로 4개의 에스테르와 하이드록시 그룹을 포함한 아까 알코올 화합물입니다. 구조식은 왼쪽에 있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펜타 에스터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펜타 에스터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되고, 산업 공정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펜타 에스터는 테크니컬 그레이드의 95% 미만짜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펜타 에스터의 이용 분야를 살펴보면은 알키드 수진 생산의 약 50%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가지고 펜타 에스톨 테트라레이스와 같은 폭약과 제약 공증의 펜타 에스톨의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순도의 모노그레이드나 나이트 그레이드의 펜타 에스톨 생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펜타 에스톨의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한국과 미국의 두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데, 미국은 약 98년도에 6만 7천 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약 8만 톤 가까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 지금 유진아웃과 상량하게 생산되고 있으며, 그리고 연간 약 1.3% 계속 증가했고, 앞으로도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펜타 에스톨의 그럼 생산 공정을 살펴보게 되면, 전통적인 공정은 1몰의 아세탈데히드와 4몰의 브롬알데히드의 알칼리 촉매 안에서 축합 반응에 의해서 생산됩니다. 이렇게 생산되는 펜타 에스톨의 대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같이 테크니컬 그레이드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생산 공정에는 생성에서 생산되는 다음과 같은 부반응물에 인해 가지고 생산의 순도가 낮게 되는데, 그런 생산 공정은 대부분 정발이라든지 염석분과 같은 이러한 공정을 통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순물들이 같이 그동을 하기 때문에, 순도가 낮은데, 이것을 다시 재정정하는 공정은 기존에는 용교환 수지를 써왔는데, 이러한 용교환 수지의 흡착도는 실제적으로는 높은 코스트가 요구되기 때문에 산업적인 생산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용액 결정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95% 미만짜리 테크니컬 그레이드를 퓨어 또는 그 이상의 나이트레이션 그레이드로 분리 정제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용액 결정화의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냉각의 경우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은 다음 그림은 오른쪽 온도와 농도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인데, 최초 A 지점에서 온도를 내리게 되면은 B 지점이 가포화 지점에 이르게 되고, 온도를 더 내리게 되면은 C 지점에 이르러서는 결정 핵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B와 C 사이를 최대 반응각 정도, 즉 준안정 영역 넓이라고 말하고, 상대적으로 포화 농도와 가포화 농도 사이의 공간을 최대 반응각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 지점에서는 급격한 핵생성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핵생성과 결정성장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포화도는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D 지점에 이르게 되면 결정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이러한 용액 결정화를 이용해가지고 본 실험에서는 이러한 용액 결정화에서 앞서 말한 핵생성과 그리고 결정성장 속도를 이해하고 그런 것을 메커니즘을 파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펜타 에스톨을 용액 결정화를 통해서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행했습니다. 실험 원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용액 결정화 공정의 기초 자료를 위한 용해도를 위한 다음과 같은 시약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본 실험에 사용된 불순물이 포함된 테크니컬 그레이드의 95%는 상량하게 제조된 크루드를 사용하였으며, 크루드의 조성은 다음과 같고 주요 불순물은 피스펜타 에스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GC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실레이션 방법을 위해서 분석되었고, 그 분석 결과는 다음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실험의 모든 실험은 펜타 에스톨과 물계에서 실험되었습니다. 실험 장치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용해도와 메타스테블 조언을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김 등이 개발한 3중 자켓으로 된 다음과 같은 장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실험에 사용된
실험 장치는 다음 그림과 같은 2리터짜리 배치 결정하기를 이용하여 실험을 행하였고, 결정화된 입장은 이미지 분석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분석되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용해도 결정화 메커니즘을 해석하기 위한 용해도 데이터를 먼저 구해냈는데, 용해도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농도와 온도의 상관관계식으로부터 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A값과 D값을 솔비트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각각 측정된 값과 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측정된 불순물계와 펜타에스톨계의 솔비트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은 약 99.85% 정도의 일치성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실험 장치를 통하여 메타스텝을 좋은 핵센스 메커니즘을 거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메타스텝을 존을 측정하였는데, 메타스텝을 존은 폴리스말 비주얼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되었고, 그때의 용해도 곡선과 일정한 냉각 속도로 내렸을 경우에 핵이 생성되는 포인트를 측정하였는데, 이 안의 입력을 메타스텝을 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준환적 영역의 측정은 핵이 생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인 핵 생성 속도는, 그러니까 그때 최대 가포화도의 파워성의 함수로서 미볼트 등에 가지고 제한되는데, 이러한 식과 그리고 냉각 속도와의 상관관계식으로부터 다음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 식을 다시 정리하게 되면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대 가냉각 정도에 대한 냉각 속도에 대한 그래프로서 표현되고, 이때의 n값은 핵생성 차수, 그리고 kn값은 핵생성 상수라고 합니다. 가냉각 정도가 점점 증가할수록, 냉각 속도가 점점 증가할수록 가냉각 정도는 보는 것과 같이 증가했고, 초기 가포화도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핵생성 차수는 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생성 앞에 말씀드린 것을 측정한 값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핵생성 메커니즘의 판별 기준인 멀스만 등에 의해서 제작된 멀스만 판단 기준에 따라 용해도와 가포화도 그리고 슈프 세츄레이션의 상관관계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데, 이러한 핵생성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텀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다음 명령과 같이 이런 본 실험에서는 불균의 핵생성 영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불순물이 포함된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형식 결정하기에 일반적 거동과 잘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핵생성 이후 결정 성장 메커니즘을 이야기하여, 결정 성장은 조업 시간에 따른 가포화도의 감소에 따라 결정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 성장 속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가포화도에 따른 결정 성장을 로그 좌표의 함수로서 표현되는데, 결정 성장은 가포화도의 파워성의 함수로서 나타나는 이러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 성장 속도를 구하려 보면은 결정 성장 속도 상수인 G값을 구하면은 두 개의 기울기로부터 결정 성장 속도 차수를 구할 수 있고, 절편으로부터 결정 성장 상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값을 구해보면 기존의 연구자들이 연구한 펜타에스톨 다른 여러 불순물계에서는 약 2승에 비례하였는데, 본 실험에서 사용된 크루드의 95%짜리 크루드의 경우에는 약 3.5승에 비례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 앞에서 말씀드린 멀스만 판별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그것은 기존에 들어있는 피스 펜사에스톨의 불순물의 구동 때문에 다른 펜사에스톨과는 다른 구동을 보였는데, 그것은 가포화도와 결정 성장 속도와 물질 증가의 상관관계로부터 일반적으로 투스텝 모델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확산과 인테그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두 가지 함께 그동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결정 성장 속도와 속도에 따른 순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본 실험과 같이 결정 성장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순도는 감소하는 것을 보였으며, 또한
힘 등에서 제한된 다음과 같은 순도 표현식으로부터 잘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핵생성과 그리고 결정한 메커니즘 이해로부터 그럼 최종적으로 조업에 따른 영향 등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게 주입 농도, 그 다음에 교반 속도, 냉각 속도 등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주입 농도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반응각 정도가 점점 증가할수록 주입 농도에 따라서는 순도는 점점점 주입 농도가 증가할수록 순도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른 그에 따른 수동률은 점점점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냉각 속도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냉각 속도가 점점 커지게 되면 순도는 역시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센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냉각 속도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센서실에서와 같이 서로 응집이 일어나게 되고 또 불순물이 함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대신에 냉각 속도가 낮아지면은 컴팩트하게 서로 결합되어서 순도를 향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냉각 속도가 커지는 경우에는 불순물이 함께 포획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반 속도에 대한 영향을 살펴봤는데, 교반 속도가 점점점 커질수록 그리고 순도는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목표한 교반 속도에 대한 순도는 98% 이상일 경우에는 약 400rpm 이상에서 목표 순도가 얻어졌고, 다음은 이러한 경향성을 살펴본 센서링들인데, 무교만일 경우에는 교만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서로 결정들이 응집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500rpm의 경우에는 결정 입작 분포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결정의 순도가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배치 시스템에서의 분리 효율을 살펴보는 주요한 패턴은 유효 분배 계수 값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유효 분배 계수는 불순물의 농도분에 생성된 결정의 불순물의 농도 비로서 표현되는데, 이러한 유효 분배 계수가 1로 가면 갈수록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0일 경우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같이 결정 성장 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효 분배 계수는 점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순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습니다. 본 실험에 사용된 펜타에스톨 물계에서의 주요 드라이빙 폴스는 냉각에 대한 물질 전달과 열 전달에 기인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작 정도과 그 다음에 주요 변수에 따른 주요 변수에 따라서 핵생성 메커니즘은 헤테로지니어스 불균형 핵생성 구동을 보였고, 결정 성장은 확산과 그리고 인테그레이션의 혼합 구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결정 성장 속도는 가파도의 3.5승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최적 조건은 각각 조업 조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고, 최종적으로 순도는 약 68% 이상의 약 60% 수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